안녕하세요. 템버거TV입니다. 금일은 9월 18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시장은 이제 그 전일 미증시의 약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좀 하였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2600선이 하락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91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. 이제 수급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3,600억 최근 들어서 그 큰 매도세를 좀 보여줬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1,300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. 역시나 이제 그 물량은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는 했지만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일단은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또 다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을 잘 만들어 놓고, 오늘 같은 경우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이 2.5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7만 원을 이탈하려고 다시 좀 포지션을 잡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, 어쨌든 뭐 7만 원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. 일단은 뭐 직전에 있었던 6만 7,500원과 7만 2,500원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7만 원이라는 그 뭐 7만 전자 여기에는 큰 의미보다는 어쨌든 좀 67,500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만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로는 보여져요. 지금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간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물량을 판 건 아니에요. 사실 최근에 뭐 한 달 순 매수만 보더라도 650만 주, 기관도 이제 360만 주, 약 1000만 주 둘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100만 주, 150만 주 정도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하락을 좀 견인했지만 물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갔다가 비슷하게 2.7%대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,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1만 5천 원, 뭐 11만 원, 뭐 11만 2,500원 요 사이에서의 그 박스권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좀 테마적으로 좀 살펴볼게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링크 기사가 이제 한국에 좀 그 상륙한다는 SK텔레콤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상륙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세게 움직였습니다. 그 중에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게 엔텔스죠. 엔텔스가 오늘 상한가로 장중에 좀 마감을 해주면서 오전부터 굉장히 셌어요. 기사 나오고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TCS는 이제 막판까지는 좀 끌어올렸고요. 상한가로 오전 그 엔텍스보다는 약했지만, 그리고 KTIS가 16%대 그리고 뭐 시간 외로 큰 급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중에 좀 움직였던 게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그 K교육 수출 활성화 얘기가 좀 나왔죠. 그러면서 이제 애니능률이 9%대 윗꼬리가 좀 달긴 했는데, 요즘엔 테마성 종목들이 그렇죠.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 윗꼬리를 좀 크게 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.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. 그래서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이제 6,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이슈 있을 때마다 버텨주는 모습이 나름 긍정적으로는 보여집니다. 그리고 유엔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. 윗꼬리들이 좀 길었죠. 그다음 유엔젤, 그다음에 YB, 엠넷, 그리고 유비온,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에듀,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, 교육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좀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크게 움직이기는 하죠. 이렇게 거래량도 빵빵 터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안 테마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이제 요번 주에 미국 기업이 이제 그
같이 업체 동행을 하죠. 이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이라는 느낌 자체로 오기는 하는데 오전에 좀 굉장히 셌었어요. 얘 같은 경우도 모니터랩이 대장으로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예쁩니다. 만원 돌파했고 거래량들도 시원시원하게 터졌고요. 이제 앞전 매물들은 크게 없는 흐름들이고 이때 다 잡아먹었죠. 그래서 모니터랩을 대장으로 뭐 시큐레터도 이제 막판에 좀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오전에는 11%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막판에 5%로 좀 밀리긴 했지만 분봉을 보시면은 오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.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뭐 CQ센 같은 경우도 오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 CQ레터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좀 밀렸고요. 그다음에 뭐 센지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요건 이따가 더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사우디 테마로 엮였던 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 점상을 들어갔다가 막판에 이제 깨졌죠. 이제 거의 3시쯤부터 밀기 시작을 해서 뭐 10%대로 마감을 한 흐름이었고 굉장히 고점에 상따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20%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구간이면 거의 팔 구간도 없었죠. 다시 상한가를 말아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테마성도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도 그렇고 앞으로도 테마 종목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 테마주들과 오늘 시장은 크게 뭐 오전에 개파락을 한 이후에 크게 움직임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적으로는 딱히 좀 이슈는 없었고요. 이제는 탑3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로 이제 그 저희가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카톡방,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도 많이 하시고 매매도 좀 같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꼭 입장을 해서 좋은 성공 투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아까 보안주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센지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보안주들 대장으로서는 이제 모니터랩이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은 바닥권에서 일단은 좀 충분히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는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일어났어요. 일어났기 때문에 센지랩 같은 경우도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아요. 360만 주인데 360만 주를 어쨌든 이때 한 번씩 돌려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회전을 시켰다는 거죠. 회전을 시키고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이탈할 만한 이슈도 없고요. 오히려 호재성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12,500원이 고비긴 합니다. 여기 매물대가 고비긴 한데 어쨌든 이때 소화를 조금씩 시키고 제가 봤을 땐 거래량 200만 주, 300만 주짜리 한 번만 더 나오면은 12,500원, 300원까지도 1차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5,000원, 2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1차, 2차로 나눠서 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일단은 뭐 모니터랩이 더 1차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모니터랩은 만원까지 한번 좀 조정을 보이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윗꼬리는 좀 달렸지만 센지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래서 첫 번째 관심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역시나 뭐 뺀 만큼 시간 외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흐름이죠. 뭐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시간 외는 크게 뭐 의미를 둘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흐름이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센지랩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. 일진전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고가 놀이에요. 일진전기
고점에서 있는 종목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은 일단은 그리고 추세를 돌린다고 한다면은 조정이 있더라도 추세 이탈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이 잘 나와요.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9,000원과 12,000원 요 사이에서의 그 박스권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봤는데 조금 더 봤는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도 뭐 500만 주, 440만 주 평소의 거래에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오늘 눌림목 구간을 만들었죠. 오늘 같은 경우 10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. 전일 거래의 25% 정도 나오면서 13,000원 이탈 없이 거래 없는 음봉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. 이때 있었던 거는 거의 뭐 10년이 넘은 거의 한 14년이 된 매물대고 여기서 다 소화를 시키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3,000원을 12,000원, 13,000원대에서 가격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쭉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 수급적으로만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인데도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. 사모펀드랑 투신과 그죠? 한 달 누적 순매수를 보더라도 외국인은 거의 50만 주, 기관이 150만 주, 개인들이 200만 주를 매도하는 흐름으로 물량들이 이제 기관들이 거의 지금 싹 다 잡아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신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. HB 테크놀로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주 9월 7일 날 지난주가 아니죠. 9월 7일 날 3,250원을 이제 돌파하는 강력한 5,800만 주. 얘 유통 주식 수가 5,700만 주인데 일단은 100% 회전을 돌렸고요. 손바뀜이 나타났다.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고 이때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. 외국인이었는데 600, 600만 주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물론 뭐 매도를 때리긴 했지만 사실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이 가격권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수익 본 거는 없을 거예요. 들어온 물량이. 그죠?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좀 물량들을 조절을 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차 파동이 곧 나올 걸로는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급등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점진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. 45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지지받을 구간은 굉장히 좀 잘 지지받고 있어요. 3,250원 요 라인을 며칠 전에 살짝 이탈하기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놨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매물대는 굉장히 좀 많아요. 요때 매물대는 4,000원대까지는 많지만 어쨌든 이때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다. 악성 매물들을 월봉상으로도 일단은 뭐 추세는 돌파했고요. 추세는 돌파했고 요 3,500원 라인만 돌파하게 되면은 5,500원까지는 1차적인 구간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. 물론 당장 내일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굉장히 좀 좋은 거래량과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HB 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센즈랩 바닥권에 있는 종목,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이제 고가에서 눌림목, 그다음에 세 번째 HB 테크놀로지는 고점에서 2차 파동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요즘에는 뭐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무료 정보방 꼭 참여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